6개의 지하철 노선이 앞으로 이 지역을 관통하게 되고요. 대한민국의 첫 번째, 두 번째 가려면 서러울 정도로 입지는 탁월히 좋다. 재개발이 이미 진행됐어도 진작에 진행됐어야 되는데 사실 불과 3개월 만에 두 군데가 모두 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GTX를 포함해서요, 총 6개의 지하철 노선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요, 현재 역세권 개발 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 구역 지정이 임박되었다고 합니다. 자, 요런 지역이요, 얼마 전처럼 시장이 상당히 활활 타오르는, 특히 재개발 시장이 뜨거운 장이었다면 매물도 없을 뿐더러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됐겠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그렇지 않은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상급지 중에 상급지, 그리고 GTX를 포함해서 총 6개의 지하철 노선이 있는, 그리고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구역 지정이 된다면 지금 같은 장에 어쩌면 우리가 급매물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지역인지, 얼마의 투자금 정도가 들어가는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하철 6개 노선이 어떤 노선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들어갑니다. 2호선은 서울의 순환선이죠. 그죠? 그리고 2호선이 들어가는 지역은 서울 시내 안에 있는 임대차 시장이라든가 매매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인 노선입니다. 그리고 또 5호선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분당선이 지나가죠. 분당선과 신분당선은 강남을 관통하는 노선으로서 역시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적인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노선들이 몇 개의 노선이 있는데요. 그 중에 2호선과 분당선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이제 경의중앙선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하철 4개 노선이 환승을 합니다. 이제 이런 걸 쿼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하죠. 뭐 청량리라든가 공덕 요런 지역들이 있죠. 그리고 내년부터 동북선이 이제 착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동북선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상계동에서 출발을 해서, 그죠? 중계동을 거쳐서 하계동과 월계동, 그러니까 장인뉴타운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청량리 제기동을 거쳐서 왕십리까지 이어지는 이 동북선이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서요, 5, 6년 후면 또 동북선도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총 5개의 지하철 노선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GTX C노선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GTX C노선이 얼마 전에 이제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총 6개의 지하철 노선이 앞으로 이 지역을 관통하게 되고요. 현재는 2호선, 5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4개의 지하철 노선이 있는데 이 4개의 지하철 노선만 가지고도 연간 환승객은 약 1억 8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인구의 3배가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지역을 1년 동안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근데 향후에 동북선과 GTX까지 이 지역에 들어간다고 하면 연간 환승객은 2억 명 이상으로 훨씬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거나 교통망이 확충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 지역의 물가, 집가라든가 모든 물가는 자연스럽게 오르게 됩니다. 임대가나 주택가격이 오르는 건 뭐 당연하겠죠. 물론 특별하게 지금 같은 하락장이 아니고 우리가 보편적인 시장 상황이라면 사실상 이런 지역은 뜨거울 수밖에 없겠죠. 자, 어떤 지역인지 대충 눈치채셨죠? 네, 바로 왕십리 역세권입니다. 자, 일단 왕십리역을 기준으로요, 지하철 노선도를 한번 보면요, 일단 분당선을 타고요, 압구정동까지 5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빠르죠. 서울시에서 중요한 자리가 이 도심권과 강남권이잖아요. 사실상 이 도심권과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강남과의 접근성은 압구정동 5분, 테헤란로는 10분이면 간다. 그리고 이제 5호선을 따고 쭉 가다 보면 광화문까지는 약 15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광화문과 을지로, 시청 주변에는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업무타운들이 포진되어 있죠. 또 2호선을 타면 을지로를 관통해서요, 또 12분 정도면 시청이라든가 을지로 이런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심도요, 12분, 15분이면 충분히 관통을 한다.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입주 근접이잖아요. 주택과 직장가에가 가까우면서 주변의 환경까지 좋은 곳들이 앞으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이 지역 왕십리라는 지역이 아마 그런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용산도 상당히 중요하죠.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경의중앙선을 타면 용산까지 약 17분 정도 걸립니다. 용산까지는 약 17분 정도가 걸린다. 도심과 용산과 강남이요. 10분에서 15분이면 대중교통으로 이 지역이 충분히 관통이 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GTX라는 교통망이 이제 생기는데요. GTX 지금 여기는 이제 C 노선인데요. 광운대서부터 청량리, 왕십리, 그리고 이제 삼성역까지 이제 내려오는 노선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삼성역, 그러니까 테헤란로도 10분이고요. 삼성역까지는 5분이면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죠? 바로 위쪽에 청량리와 강원대까지도 이제 5분이면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청량리도 앞으로 무수히 많은 지하철 노선이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입지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첫 번째, 두 번째 가려면 서러울 정도로 입지는 탁월히 좋다. 말이 지하철 6개 노선이지 6개 노선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사실상 어마어마한 교통망이 확충되는 거거든요. 삼성역도 이렇게 크게 개발되는 지역입니다만 지하철 6개 노선까지는 아직 들어가지는 않는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게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천개발 사업입니다. 자, 지천개발 사업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제 서울에 4대 지천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어떤 지천이 있냐면 이 중량천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탄천이 있습니다. 이렇게 탄천이 있는데요. 이 지천개발 사업의 핵심이 되는 곳들은 뭐냐면 한강과 지천이 합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부간선도로, 그러니까 중량천이에요. 중량천에 합류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성수동이라든가 성수동 삼표 레미콘 부지 인근이죠. 트리마제라든가 갤러리아 포레가 있는, 그리고 또 이쪽이 응봉동이라든가 행당동이라든가 왕십리라는 지역이 또 이 지역에 포함될 수 있겠죠. 또 지천 남쪽으로 들어오면 탄천 합류 지역이 어디예요? 잠실과 청담동과 삼성동 지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지금도 사실상 가치가 상당히 높지만 앞으로 그 가치들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고요. 특히 이 남쪽 지역은 지금 개발이 상당히 활발한 거에 비해서 이 북쪽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특히 이 왕십리역 주변이라든가 성수동 주변 같은 경우는 아직 개발할 지역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눈여겨보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왕십리역 주변, 그리고 지하철 6개나 앞으로 들어가고, 현재도 지하철 4개 노선이 들어가고, 1년에 유동인구가 1억 8천만 명이나 되는 지역인데, 그럼 이 지역의 주거지역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십리 역세권 주변으로는요, 주거시설이 사실상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주거시설이 부족하다는 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이 지역은 앞으로 주거시설이 확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개발 압력이 절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라는 걸 뜻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왕십리역을 중심으로요, 우리가 아파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10번이죠. 이 10번은 이제 서울숲 리버뷰 자이입니다. 2018년도에 지어졌고요. 1034세대고요. 일단 마용성 중에서 뭐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갤러리아 홀이라든가 트리마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실상 성동구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서울숲 리버뷰 자이입니다. 바로 위쪽이 이제 이게 6구역이죠. 행당 6구역인데 바로 위쪽에 행당 7구역이 이제 완공이 되면, 얘가 2025년에 완공 입주를 하나요? 아마 그렇게 되면 이 뒷친구가 갖고 있는 시너지가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8구역도 현재 재개발을 준비 중이겠죠. 뭐 요런 재개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또 여기 1번 자리에 있는 게 이제 3부 아파트입니다. 1998년에 지어졌고 세대수는 얼마 안 됩니다. 500세대가 채 안 돼요. 498세대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투자재로서의 상당히 인기가 많았죠. 왜냐면 여기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3부 아파트는요, 용적률이 200%가 넘는 아파트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용적률이 200%가 넘는 아파트는 사실상 재건축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누가 봐도 이 자리는요,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고 종상향을 통한 재건축이 저는 100% 확신하다고 믿습니다. 100% 확신하다고 믿기 때문에 향후에 종상향을 통해서 용적률이 300% 이상 충분히 줄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또 투자재로서 상당히 인기 있는 아파트고요. 또 아파트라고 또 할 수 있는 게 2번 자리에 있는 게 이제 금호 어울림 아파트입니다. 얘가 2000년도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2006년도에 지어져 있고, 그리고 367세대이고요. 실거주
거주 수요들이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9번도 이제 투자재로서의 이제 재료가 충분히 많고요. 현재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죠. 얘는 이제 세림 아파트입니다. 86년에 지어졌고요. 811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고요. 지금 약 1000세대 정도의 대단지 아파트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친구는 재건축 진행 중이기 때문에 투자재로서의 이 친구도 역시 인기가 상당히 높다. 우리가 사실상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애는 10번과 1번과 2번 정도, 9번은 이제 재건축하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답니다. 이 친구들을 다 합해봤자요, 2000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대수가 얼마 안 돼요. 나머지 여기 있는 아파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아파트를 다 합해봤자 약 1000세대 정도가 약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은 다 뭐라는 거죠? 왕십리역을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아파트들 빼놓고는 전부가 노후 주거시설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후주택단지라는 겁니다. 특히 역세권 주변도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재개발이 이미 진행됐어요. 진작에 진행됐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역세권 주변으로 상당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거시설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십리역은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왕십리 역세권 주변은 과연 재개발할 만한 가치가 있고 노후도가 나오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왕십리역을 주변으로요,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빨갛죠. 그죠? 노후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비율이 무려 85%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재개발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말이 쿼트리플 역세권이고 이 왕십리역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을 것 뿐이지 지금은 누가 봐도 절대적으로 당장 재개발을 진행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노후도가 상당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대대적인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왕십리역을 기준으로요, 행당 아까 6구역은 이제 자이가 입주를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행당 7구역이 공사 중입니다. 행당 7구역은 전체 7개 동으로 아마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한 1000세대 정도? 1000세대가 약간 빠진 세대수가 나옵니다. 어쨌거나 2025년 정도에 이제 입주가 예정입니다. 6구역 이후에 최초로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이제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당 8구역이 있는데요. 행당 8구역은 현재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면서 건축행위 제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전면적으로 막아놨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고 건축행위 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다. 그러니까 신축도 못하지만 토지거래도 이 지역의 매물을 살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재개발을 해줄 요인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 이 8구역과 하왕십리 9구역과 상운동 293번지와 상운동 221번지 이 4개 구역은요, 현재 이번에 신속통합 민간재개발 2차 공모에 신청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4군데는 현재 2차에 공모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어디가 가장 유력할까요? 4군데가 다 되진 않겠죠. 그죠? 물론 그렇게만 되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8구역과 상운동 지역이 상당히 좀 221-2번지가 상당히 유력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이 두 군데의 공통점은요, 둘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서 건축행위 제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쉽지 않고요.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고 건축행위 제한 지역으로 진작부터 묶여있기 때문에 지분 쪼개기라는 게 안 됐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사군동 190-2번지 여기가 모아주택으로 최근에 구역 지정이 됐고요. 신통 1차로 지정된 데가 마장동, 세림아파트 재건축 바로 아래쪽에 마장동 382번지 쪽입니다. 여기는 신속통합 1차로 이제 구역 지정이 된 지역이고요. 위쪽으로는 청계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청계천 바로 위쪽에 마장동 475번지 일대가 또 모아타운으로 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십리역을 기준으로요, 이 아래쪽 위쪽으로, 그러니까 아래쪽에 역세권 개발 활성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왕십리역 이 3부 아파트 바로 왼쪽 지역에 역세권 활성화 4구역이 있어요. 역세권 개발 4구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최근에 구역 지정이 돼서 600세대짜리의 주상복합 아파트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3부 아파트도 바로 옆에도 여기도 주거지역이거든요. 종상형을 통해서 주상복합 아파트로 개발이 되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3부 아파트도 될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옆에도 역세권 활성화, 여기는 구역 지정이 되어 있고요. 4구역은 여기는 이제 4구역입니다. 4구역은 구역 지정이 되어 있고 바로 옆에는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현재 동의서를 징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3개의 동으로 여기도 거의 한 6, 700세대 정도 되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지금 종상향을 통해서 역세권 재개발을 하기 위한 동의서를 걷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왕십역을 기준으로 이 왼쪽 지역은 요렇게가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 현재 상업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지역, 요 지역은 현재 주거지역인데요. 제가 봤을 때 요 지역도 지구단위로 묶여서요. 종상향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요 지역들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은 다 역세권 개발 활성화로 인한 종상향을 통해서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들이고요. 삼부 아파트를 포함해서 이 자리는요. 지금 상업지이면서 구청과 관공서가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요. 50층짜리 건물 4개 동이 들어가고 여기가 대규모 업무타운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청들은 어디로 역세권 활성화 아래쪽으로 다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대규모 비즈니스 타운으로 개발이 되는 거겠죠. 비즈니스 타운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러면 어느 쪽에 관심을 갖고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지 되냐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신속통합 민간재 개발에 한 공모를 한 이 4개 구역입니다. 4개 구역. 4개 구역에 우리가 좀 관심을 일단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죠? 근데 요런 지역은 좀 가격이 좀 비싸고 물건이 많이 안 나오겠죠. 두 번째는 이미 역세권 활성화 지역이죠. 역세권 개발 사업장입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장이 하나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 지역은 이미 구역 지정이 됐고 두 번째 지역은 현재 동의서를 걷고 있기 때문에 이 역세권 개발 사업장도 역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그 외 지역입니다. 그 외 지역은 이제 뭐냐면 이 마장동 아래쪽 지역이라든가, 그죠? 동쪽, 남쪽 지역들입니다. 요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크게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노후도는 85% 이상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런 지역들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고 조만간 모든 지역들이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큰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됐었지만 지금은 충분히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지역들이다. 왜?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금리가 오르면서 경기가 좀 나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3, 4억씩 갖고 들어가 있어야 되는 지역이 1억, 2억대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지도를 같이 한번 좀 보세요. 이 지역들이 지금의 가치와 5년과 10년 후의 가치가 과연 똑같을 것인지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고 계속 안 좋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좋아질 거고 이 지역은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어쩌면 이럴 때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제가 8개월 전에 그러니까 4월 달에 올린 영상입니다. 지금은 노후 빌라촌인데 서울에서 1급시 부촌이 될 지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렸어요. 저희 부동산 경제학 TV 들어가시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조회수가 무려 거의 한 30만 회, 한 29만 회 정도 아마 찍힌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영상에서 4월 달에 찍을 때 뭐라 그랬냐면 5년에서 10년 정도 어쨌거나 이 노후주택가들은 변화가 예상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먼저 좀 진행되지 않을까 가보면 진짜 재개발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에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묻어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영상을 통해서 투자 조언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두 군데가 모두 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도요. 서울 이 왕십리역 주변에 지금 이제 사실상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뻔합니다. 어느 지역이 될지. 이 열세권 활성화 지역들은 당연히 될 거고요.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모를 하고 있는 지역들도 뭐 순서에 따라 될 거고 이 마장동 북쪽 지역들도 역시 시간에 따라 충분히 다 개발이 될 만한 지역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되고 늦게 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도 나는 관심을 안 갖더라도요 누군가는 꼭 관심을 갖게 되어 있다. 최근 며칠 전입니다. 12월 2일 날 서울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이제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균형발전 정책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고 5개의 추진 분야가 있는데 산업과 일자리, SOC 생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주거겠죠. 주거 기능 확대, 교통과
교육 5개 분야의 추진 전략 88개가 추진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12개 지역을 타겟 지역을 잡고 이 12개 지역에 대해서 이 5대 분야에 대한 추진 전략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12개 구역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그런데 그 중에서요. 왕십리 지역은 어떻게 개발되냐? 이 당연히 12개 지역에 지하철 6개 노선이 들어가 있는데 포함이 됐겠죠. 왕십리 지역은요.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업과 업무, 일자리, 교통이 결합되는 경제 중심지로 개발을 하겠다. 지금은 어때요? 지하철만 들어가 있지 논밭 정도로 되는 노후도가 상당히 심한 지역인데 이 지역을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개발이 어떻게 보면 더 용이할 수도 있겠죠. 상업, 업무, 일자리, 교통이 모두가 복합되는 경제 중심지로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도 이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 성동 도시발전 기본계획은 2022년 5월 1일 날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앞서 제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렸죠. 왕십리역 청사 부지에 50층의 고밀도 개발을 해서 그 지역을 4차 산업혁명 비즈니스 타운으로 건설을 하겠다. 그래서 2040 성도 도시발전 기본계획 중 왕십리역과 성수동에 있는 서울숲과 물재생센터 주변을 또 이제 정비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금호, 옥수, 지구 등 5개 거점 선점 발전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금호와 옥수동 역세권 주변을 좀 정비할 것 같아요. 금호동과 옥수동은 사실상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지금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남아있는 게 왕십리역 주변과 성수동 주변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040 성동 도시발전 기본계획 중 왕십리 역사 주변에 50층 고밀도 개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하나씩 맞아 떨어져 가죠. 자, 내용을 한번 보면요. 왕십리의 구청사 부지에 비즈니스 타운을 건설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제 지도상에서 이 왕십리역에 있고 이 청사가 있는 자리에 50층짜리 건물 5개 동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성동 2040 도시발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자 역사가 이제 복합 개발이 되겠죠. GTX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왕십리역 광장이 현재 있고요. 이 자리가 구청사 자리인데 이 자리를 다 구청사 이전을 시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층짜리 4개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동이라든가 여의도처럼 이 지역을 고밀도 개발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왕십리역 이 북쪽 지역을 상업, 업무, 광역 기능을 확충시키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 대기업 등을 유치시켜서 업무, 상업, 유통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대기업 유치가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는 게, 이유는 첫 번째 교통망입니다. 광역교통망과 대중교통망이 이미 확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교통망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이 왕십리역 주변이 앞으로 대규모 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 그럼 여기 있는 구청과 시의회 경찰서는 어디 갑니다? 이 아래쪽에 신행정타운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지금 주상복합으로 개발하기로 확정된 구역 지정된 곳 아래쪽 소월타월 쪽으로 이제 신행정타운이 이제 이전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요 내용이 그거네요. 행당동의 서울 아트홀 부지에 여기도 이제 3층인가 4층짜리 아트홀 부지인데요. 이거를 22층까지 11층까지 2개 건물을 올려갔고요. 이 자리에 성동구청, 구의회, 경찰청 등을 모두 다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이 이전을 한 거죠. 이 위쪽 자리에서 아래쪽 자리로 이전을 하고 위쪽은 대규모 복합 개발을 통해서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역시 구청도 고밀도로 높게 짓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육타운으로 이제 또 개발한다는 내용이 있죠. 한양대와 덕수고 이전적지와 행당동 도시개발 구역 안에 교육시설을 세 군데를 합해서 새로운 교육타운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북권의 대표 복합교육문화시설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삼표 레미콘 공장 부지 이전이죠. 삼표 레미콘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이제 공장 이전은 지금 하고 있죠. 이제 확정은 안 됐지만 이렇게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될 경우 삼표 레미콘 부지가에 있고 서울 수위 있는 이 주변 지역들은 파급 효과가 클 겁니다. 응봉동과 행당동, 왕십리 지역, 성수동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죠? 이런 지역에 앞으로 갖고 있는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크다. 왜냐면 이 지역에 랜드마크 성격이 있는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2030동구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이렇게 4가지 방향으로 개발 계획이 잡혀 있다라는 거고요. 동북권 미래성장으로 이 왕십리역 주변, 왕십리뿐만 아니라 동북권 지역이 이제 미래성장 거점 지역으로 이제 개발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은요, 4대 혁신축, 이제 2040 이 내용은 서울 도시기본계획입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서울을 4개의 혁신축으로 개발하는 거죠. 첫 번째는 동북권 지역이죠. 동북권 지역의 청년 첨단 혁신축입니다. 바이오와 의료, ICT를 위주로 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개발을 하는 거고요. 이 아래쪽에 두 번째는 이제 강남 쪽입니다. 수서, 삼성, 양재를 이은 AI, R&D, 로봇, 마이스, 미래 융복합 혁신축이고요. 자, 세 번째는 서쪽 지역입니다. 상암, 수색부터 마곡, 김포까지 이어지는 방송문화 미디어 혁신축이고요. 네 번째는 국제 금융 혁신축입니다. 강화문, 서울역, 용산, 여의도, 구로, 가상까지 이어지는 역사금융, 업무 핀테크, 금융혁신축인데요. 이 지도에서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이 4대 혁신축 중에 3개의 혁신축이 다 남쪽 지역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동남권과 서남권에 포진되어 있고 서부권 쪽에는 아쉽지만 혁신축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북쪽에 동북권 쪽에 바이오 의료 ICT 혁신축이 있는데 이 동북권 지역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바이오 의료 ICT 청담 혁신축을 보면요. 자, GTX C라인이죠. 의정부부터 시작해서 창동 상계입니다. 창동 상계는 이제 광역 중심 지역으로 이제 이 지역이 선정되어 있고 창동 상계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 업무타운으로 개발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광운대 같은 경우는 신성장 거점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GTX가 들어갑니다. 청량리와 왕십리 두 군데는 서울시 광역 중심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제 성수 건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정부 GTX, 창동 상계 GTX, 광운대 GTX, 청량리 GTX, 왕십리도 GTX입니다. GTX 노선이 동쪽에는 무려 하나, 둘, 셋, 넷, 5개 노선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상당히 앞으로 광역교통망이 확충됨과 동시에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GTX 라인을 기준으로 뭐 성수 건대, 왕십리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많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동쪽 지역이 쭉 타고 내려와서 삼성역까지 이어지는 거죠. 삼성, 수서, 문정, 양재까지 이어져서 AI, R&D, 로봇, 마이스를 융복합 미래 혁신축으로 또 개발이 이 전체적으로 동쪽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왕십리 지역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4대 혁신축으로 개발되는 거고요. 성동구 2040 또 도시발전기본계획에서 이 지역을 고밀도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안만 갖지 않고 왜 특정 지역에 이렇게 많은 개발 계획들이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일어나는지, 그럼 그 지역에 대한 개발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잠깐 보면요. 이 위쪽은 공동역 사진이고 이 아래쪽은 왕십리역입니다. 공동역도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선, 그리고 향후에 신안산선까지 현재는 4개 노선이지만 앞으로 5개 지하철 노선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요. 이미 공동역 주변은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개발이 되어 있죠. 반면에 왕십리역은 현재 똑같이 4개 노선 지하철이 있고 앞으로 2개 노선이 더 들어옴에도 왕십리 지역은 허벌판입니다. 이 지역을 어떻게 고밀도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2장의 사진만 봐도 사실상 언뜻 좀 느낌이 오지 않겠습니까? 지하철 6개나 들어가는 자리인데 지금 이렇게 허벌판이다. 과연 이 자리가 공동역처럼 개발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그 개발 사업은 앞으로 할 겁니다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이 기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리를 좀 해보면요. 마용성의 핵심 중인 하나인 왕십리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왕십리 역세권일 때 미개발 주택지역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왕십리라는 뭐 법정동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십리역 주변은 사근동이라든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장동, 행당동, 상왕십리, 하왕십리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행동을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미래는 확실히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저는 성장 드라마를 좋아하는데요, 이런. 진도준이라는 친구가 이제 주인공이고요. 진양철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할아버지로 나오죠. 막내 손자입니다. 그죠? 이 막내 손자가 재벌가에서 성장하는 드라마인데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질문을 하죠. 이 막내 손자한테. 문제를 풀면 선물을 주겠다고 했는데 문제를 풉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를 줄까 하니까요. 땅으로 달라고 합니다. 왜 땅으로 달라고 하냐면 돈으로 주면 자신이 이 다음에 컸을 때 그 화폐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돈은 의미가 없다. 대신 땅으로 받고 싶다고 합니다. 어디 땅을 갖고 싶냐고 하니까요. 이 진도준 어린 친구가 지도를 가리킵니다. 지금의 분당 땅을 가리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옹기나 굽던 별볼이 없는 땅을 왜 필요하냐? 저는 그 땅이 좋습니다. 이 옹기나 굽던 별 볼 일 없는 땅을 무려 5만 평을 선물을 합니다. 5만 평.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진도진이라는 친구는 미래에서 온 친구잖아요. 그죠? 지금 옹기나 굽던 별 볼 일 없는 땅인 이 땅인 분당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이 친구는 어린 나이에 5만 평의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대학생이 되잖아요. 대학생이 되니까 이 분당 땅의 가격이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서 개발이 되면서 대학생이 240억짜리 부자가 됩니다. 잘한 거죠. 그죠? 돈으로 안 받고 땅으로 받았는데 그 옹기나 굽던 별 볼 일이 없는 땅이 240억짜리 땅으로 바뀝니다. 이때 당시 한국은행 공무원 월급들이 제가 봤을 때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은행원 월급들이. 은행원. 그러면 240억이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한 채 가격이 한 2억 정도 했으니까요. 이 240억 정도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20채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꼬마애가 모은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된 거니까요. 10년 만에 이렇게 번 겁니다. 10년 만에. 그죠? 옹기나 굽던 별 볼 일 없는 땅. 오늘 왕십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옹기나 굽던 별 볼 일 없는 땅보다 지금의 왕십리는 사실상 훨씬 더 발전이 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죠? 10년 후에는 어떨까요? 지금의 1억의 가치와 10년 후의 1억의 가치는 여러분 어떨 걸로 예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자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모아놓은 통장을 여러분들이 자녀분한테 선물을 하는 것이 난 건지, 아니면 이렇게 앞으로 개발이 될 만한 곳, 가치 있는 곳에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부동산 쪽으로 어떻게 보면 왕십리의 토지를 사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에 이런 토지를 여러분들이 선물하는 게 좋은지,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저는 이 드라마를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왕십리 주변과 그 역세권 주변의 앞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 그리고 현재 재개발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많이 진행되는 곳 안에서 우리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